지금부터는 민주당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5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도부는 이상민 의원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어떤 발언을 문제 삼은 걸까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쾌한 결별이라 하면 결국 분당이네요, 그렇죠? 그냥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분당도 이제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죠? 예.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자리 싸움이나 권력 싸움이나 하고 있으면 그럴 바에는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고, 아니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뭐 죽으라는 뜻 아니잖아요. 죽어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 비유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난 3일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온 발언까지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도저히 뜻이 안 맞으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발언입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게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중진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요. 당이 뭐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분당, 그러니까 당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네. 그러면 이거는 말하자면은 해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어떤 안정성과 평온성을 해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처음에 유쾌한 결별이다.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죠. 뭐 말씀한 대로 죽어라 공부한다고 해서 죽으란 얘기는 아니다고 하지만 유쾌한 결별이라고 해서 유쾌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또 결별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별이라는 거는 당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 어떤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떤 형태든 결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읽힐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20명 정도가 나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아마 당에서는 이건 좀 과하다 판단한 것 같아요. 오늘 발언까지 보고 당이 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그 발언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오늘까지 보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발언까지 얘기를 했죠. 포함한 겁니까? 그 전에 이제 좀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네.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늘 말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특히나 정당에서 분당은 다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진 의원께서 물론 당이라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죠. 분당, 뭐 당이 여러 가지로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지도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총선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화합하고 뭔가 하나의 힘으로써 총선을 치러서 뭔가 이겨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중진 의원이 거기에다가 그냥 좀 오해할 수 있는, 분당을 오해할 수 있는 20명이라면 보통 원구성을 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 정당으로서의 하나의 당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을 얘기했다는 것은 조금은 뭐 당에서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상민 의원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좀 해당 행위다 이렇게까지 볼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부가 판단을 하긴 하는데요. 분당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 대놓고 하는 것들은 해당 행위가 맞습니다. 뭐 당에서 집안이 있는데 우리 당 쪼개질 거야, 우리 집안 박살날 거야라고 떠들고 다니면 그건 해당 행위가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굳이 분당을 하겠다는 그런 뭐 계획이나 의도가 있으신 건 아닌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서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뭐 어떤 지적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이상민 의원의 말을 따르면 죽어라고 공부하라고 해서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공부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은 유쾌하진 않더라도 결별은 하자는 소리처럼 저는 들렸어요. 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그 당내의 주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은 전 국민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꽤 유의미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다른 의원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내용들을 이상민 의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도 지지층 이탈을 덜 겪으면서도
이 정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상민 의원을 민주당 의원으로서 지지할 거고 그것이 또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을 받쳐주는 기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사실은 당 입장에서는 해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지금 당이 쪼개진다라는 얘기가 그 전가에 굉장히 파다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 입장에서 보면은 불편하고 그것이 또 해당행위라고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현실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민 의원의 말이 굉장히 현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민 장관을 경질을 하거나 아니면 네.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되고 쪼개지는 수순을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뭐 이상민 의원은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고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를 성찰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자, 어떤 또 지적이 있냐면은 안민석 의원도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부분들은 갈등이 고조됐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쾌한 결별까지도 네. 그냥 뭐 어떤 쓴소리, 어떤 성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당내에서 한 20명 정도가 뭐 그렇게 떠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 얘기했던 부분들은 너무 구체적이었고요. 그리고 20명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원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 정당을 구성하는 하나의 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말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 취지는 당이 좀 성찰하고 뭔가 좀 아직은 부족하니까 뭔가 좀 앞으로 나가는 방안들을 지도부가 좀 고민해라. 지도부에 대해 쓴소리 한 거예요. 근데 그 방식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그냥 저는 이상민 의원이 좀 이렇게 중진 의원이시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오해 없도록 하겠다 예. 하면은 더 당의 뭐 지도부가 지금 어떤 해당 얘기로 얘기했을 때 더 뻘쭘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각을 서로 세워가면서 하지 말고 지도부 자체도 좀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상민 의원 외에도 여러 의원들이 도미노식으로 이런 발언들이 이어질까를 좀 우려해서 아마 조금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경고를 결정하는 것이 이제 최고의 만장일치의 결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예. 굉장히 그 강성일색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뭐 계속 말실수도 많았고요. 뭐 돈 없는 정치적 공세를 이어간다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떤 특별한 위기의식 같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를 믿지 못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스스로에 대한 공천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당을 이끌고 가서는 총선에 이길 수 없다라는 불만들이 계속 민주당 내에 터져 나올 것이고 지도부는 그 압력들을 계속 눌러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상민 의원이 그때 너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걸로 보이고요. 자꾸 이상민 의원이 현실을 들추면 들출수록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떤 당내 불만들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이 실제로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아마 징계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듯이 이상민 의원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현실이 부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상민 의원에 대한 징계권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의 분열이 훨씬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예. 이제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민주당의 분열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안 말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많은 의원들과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상민 의원처럼 분당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분당하면 우리는 다 망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이 바라는 게 민주당이 예. 분당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은 혹시 국민의힘의 분당을 바라고 있지는 않냐 그 질문 저는 드린 건데요. 분당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도부 잘하시고 계시고 네. 뭐 용산의 하명을 받아서
그냥 좀 생기 없는 정당으로 계속 총선을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네. 저는 그냥 분당 자체는 그렇습니다. 분당 얘기를 하면 쪼개지면 진다는 거를 의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단지 쓴소리를 할 뿐인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다른 뭐 솔직히 그 얘기를 못할 의원들이 뭐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혁신위를 출범시켜서 뭔가 당의 통합을 꾀하고 혁신을 꾀해서 뭔가 국민들 앞에 뭔가 제대로 된 하나된 민주당을 보여주려고 하는 마당에 꼭 분당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고 민주당 내부 의원들은 분당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어디까지가 건강한 비판이고 어디까지가 이게 경고성 발언이 되는지 사실 생각하는 어려워요. 사람에 따라서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경고 결정까지 내려진 데는 분당이라는 어떤 표현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20명 탈당이 가능하다 이 발언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적절성 여부를 좀 제쳐놓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규모인데 이 정도 의원들이 유쾌한 결별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 않죠.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왜냐면은 지금은 민주당 내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169석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역구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을 수가 거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역들을 밀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체제로 세게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선의 꿈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역들 중 상당 부분을 예를 들면 공천을 주지 않고 본인의 사람으로 그 공천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럼 거기에 반발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통해서 아마도 새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20명 이상이 탈당해서 정당을 만들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호 3번을 받게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기호 3번이면 굉장히 높은 번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례대표나 아니면 지역구 선거에서 해볼 만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지역구의 평판이 좋은 분들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3번을 달고 나서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서 공천에 대해 불확실하게 견디고 설명 공천을 받더라도 낙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많은 의원들 중에 최소 20명 정도는 분당을 통해서 기호 3번을 달고 한번 도전해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대단히 높다. 네. 근데 이렇게 보시는. 예. 이제 물론 그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당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20명 이상, 그래 30명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돼서 3번을 받아서 나온다면 누가 좋겠습니까? 한 지역구에 민주당에서 분파된 새로운 당이 나와서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제 3번, 기호 3번 하는 당이 붙어요. 그러면 표를 국민의힘이 그렇죠. 국민의힘이 먹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거죠? 결국엔 그런 시나리오들을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도 있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예. 민주당이 실패하면 본인의 선거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죽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하지 것이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그런 실의적인 측면과 당이 쪼개지면서 민주당의 가치가 또 쪼개지는 부분들 이 두 가지를 다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은 없다. 그런데 그 분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꾸 분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인원을 얘기하는 것들이 네. 과연 당에 도움이 되냐. 해당이 뭡니까? 당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어제 폭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만남이 이제 연기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이 회동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저희가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김혜영 전 의원을 부산에서 이제 단독으로 만났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만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하나하나의 행보가 다 관심사고 네. 이 행보가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그런 걸로 다 풀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뒷침만 해도 네. 뭐 이재명 대표가 각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말이 나오는데 김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소심파였잖아요.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본인의 소신대로 발언하고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까지도 지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인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당에 좀 쓴소리를 듣고 싶어해서 만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와서 네, 물론 어떤 이제 세를 규합한다기보다는 그래서 세를 당내 규합한다기보다는 쓴소리를 좀 듣고 쓴소리를 싶어서 듣고 싶은 만났구나. 거예요.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 주위에 말하자면 뭐 NY계라고 하죠. NY계 네. 의원님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를 하지만 그 외에 당을 지켜보는 객관적인 시각, 특히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당을 떠난 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 밖에서 객관적으로 당을 봤을 때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라는 측면에서 부산에 간 김에 김혜영 전 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지. 네. 김혜영 전 의원을 뭐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운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좀 예. 너무 일차원적이라고. 지금 뭐 기침만 해도 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혜영 의원이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하는 대표 인물이라서 자,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좀 인터뷰도 늘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낙연 예. 전 대표가 계속 기침하면서 나 좀 봐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고 그렇습니까? 기침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걸 그냥 기침이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왜 하필 김혜영 의원을 만났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의원들도 있고 마침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도 취소된 그 마당에 하필이면 민주당 내에서 상징성이 있는 김혜영 의원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게다가 네. 이낙연 전 대표 굉장히 신중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엄중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김혜영 의원을 만났을 때의 그 정치권에서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일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런데 김혜영 전 의원을 굳이 만나서 뭐 식사를 하고 회동을 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김혜영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매우 강한 쓴소리를 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는 김혜영 의원을 만나서 대중들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당신으로 안 된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아마 내가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는 거라고 봅니다. 기침하는 걸 좀 봐달라 네, 이런 취지였을 기침하는 거 좀 것이다. 봐달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